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한 주간 잘 쉬셨죠? 네, 중간고사 대체를 했죠,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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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대체를 했는데, 늦게 내신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네, 아직 이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 중간고사 대체까지 여러분이 내신 거는, 네, 기말고사 전까지는 제가, 네, 채점을 해가지고, 네,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게 많으면 좋은데,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스럽게 드릴 말씀이, 아,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3장씩 적어도 450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고박이 150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아직 다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네, 결과는 네, 향후에 네, 기말고사를 합산해서 네, 성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게 주신 분도 계신데 늦게 주신 분은 네, 정상을 탐작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네, 성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잘 쉬셨나요? 네, 제가 저번 주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네, 휴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네, 뭐 TMI죠, TMI라고 그러죠. Too much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하나요? Too much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고향에 네,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네,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고향에 가서 녹화를 해볼까 하는데 네, 그럴 이제 그 땀도 나지 않고 네, 그럴 만한 그런 사정이 아니라서 네, 여튼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어,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 자, 대대적 부장 여기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겠죠, 여러분? 네. 어, 요즘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바람도 시원하고, 제가 어제는 그 운동장,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연병장이라고 얘기하시고, 아직 제가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연병장이 아니죠. 운동장, 네, 우리 학교 운동장. 네, 잔디 말고요. 저기 이렇게 그 축구 골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 대학원 건물 쪽에 5시가 좀 넘어서 6시죠. 6시 정도에 이렇게 벤치가 아니고 그 뭐죠? 스탠드라고 하죠. 네, 이렇게 스탠드에 앉아 있는데 햇빛도 따뜻하고 네, 바람도 좀 시원하고 이렇게 쭉 앉아 있어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사무실에만 이렇게 처박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만의 물론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저만의 공간에 이렇게 쭉 혼자만 이렇게 있다가 바람도 쓸 겸 커피도 한 잔 마실 겸 나가볼까 하다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네, 또 얘기도 했는데 네, 좋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네, 너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공부하는 중간 짬짬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 혼자 또는 뭐 둘이서 또는 세 명이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제 뭐 스탠드에 앉아도 좋고 뭐 잔디 쪽에 있는 그쪽에 뭐 이렇게 스탠드에 앉아도 좋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바람도 쐬고 뭐 서울의 공기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서울의 공기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네, 한결 기분이 좀 나아지고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들도 네, 너무 공부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녹화는 잘 되고 있죠, 여러분? 네, 네, 잘 되고 있네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네, 기본권 통론하면서 기본권의 법적 성격, 그 다음에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자,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은 비슷한 것 같지만 네, 결국에는 좀 다른 점들이 있죠, 여러분.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네, 기본권은 자, 헌법의 전제 목적이 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은 네, 최대한의 보장. 자, 제도적 보장은 뭐죠? 네, 최소한의 보장.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제도적 보장을 최소한 보장한다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 제도들을 자, 헌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법률로서도 네, 죄송합니다. 법률로서도
네, 그 제도를 우리 공동체 사회생활 내에서 없애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준의 정도의 보장. 이게 바로 이제 제도적 보장이다. 이게 이제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어떤 핵심적인 차이다라고 저번 시간이죠. 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차이는 나중에 여러분이 헌법을 공부하실 때, 네, 뭐 중요하고 또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시려 하면 네, 이런 것들을 논해 주시면 되겠죠. 개념이라든지 뭐 보장의 정도, 국가 권력에 대한 구속, 입법 행정권, 재판 규범으로서의 어떤 성격, 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 또 여러분 나중에 헌법을 공부하실 때, 네,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보면 되게 헷갈리지 않는데 네, 어떤 이제 뭐, 판례를 본다든지 어떤 사건을 본다든지, 자, 이럴 때, 자, 이 사건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되는가? 자, 이게 바로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인가? 또는 제도적 보장에 속하는 사항인가? 자, 이런 걸 좀 따져서 써야 될 때는 좀,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로스쿨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자, 기본권 효력에 대해서 볼까요? 기본권의 효력. 자, 이 기본권의 효력. 자, 기본권의 개념, 일단,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 기본권의 개념이 뭐죠, 여러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 헌법의 제정 권력자는 국민이고, 당연히 국민이 헌법의 제정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헌법을 만드는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라. 또는 뭐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논리적으로 힘들겠죠.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좋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배가 돼서 더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이 헌법에 자신들의 기본권을 명시하면서 당연히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즉 헌법의 전제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헌법 제정 권력자가 국민이고, 자 그렇다면 뭐죠? 국민은 예로부터 누구에게 억압과 자유를 받았어요?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받았어요? 제가 바꿨네요. 네. 국가죠. 네.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받는 게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권,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야, 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왕이 있었을 때 왕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자 헌법의 기본권을 명시한 이유는 야 내가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는 내 기본권을 억압하고 싶을 때마다 국가 너는 이걸 봐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기본권이 어떤 효력을 가졌냐면 첫 번째로 보시면 이 대국가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대국가적 효력인 거죠. 내가 헌법에 명시된 그 기본권이 국가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죠. 야, 너 나 건들지 마. 자, 이런 거죠. 원래 기본권의 효력은 대국가적 효력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기본권의 탄생 이유가 그거예요. 국가가 예전에 절대군주가 왕이 국민을 하도 괴롭히니까 국민이 야, 나 좀 냅둬라. 괴롭히지 마라. 이걸 헌법에 명시해라. 문서에 명시해라. 자, 그게 헌법인 거죠. 그래서 이 기본권의 어떤 효력의 탄생은 대국가적, 즉 국가를 향한 효력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자,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나와 같이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어떤 단체, 사람에게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쳤죠. 미치고 있죠. 그래서 기본권은 태어날 때부터 숙명적인 게 최초로 대국가적 효력, 즉 국가에게만 이렇게 효력을 발휘를 했다가 점점 뭐죠? 넓어지는 거죠. 사람의 어떤 이제 뭐 욕심과 상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고 조금 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 뭐죠? 생각을 가진 동물인 거죠. 그래서 내 기본권이 계속해서 최대한 보장하는 것. 그게 헌법의 전제 목적하고도 맞죠.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 그래서 국가에게만 내 기본권이 효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그쵸. 그게 국가가 됐든 아니면 뭐 언론이 됐든 기업이 됐든 또는 내 옆에 있는 정말로
2조, 2조를 가진 오빠가 됐든, 그렇죠. 예, 뭐죠? 네,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어떤 TV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서장훈 아시나요? 예전에 농구 선수였잖아요. 이게 별명이 2조 오빠더라고요. 2조 오빠. 네, 2조, 네, 2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조 오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내 기본권을 침해하든 그런 거죠. 예전에는 국가라고 딱 한정을 해가지고 기본권이 대국가적 효력, 즉 국가로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헌법에 명시된 그 헌법의 전제 목적, 즉 헌법에 명시된 그 기본권은 헌법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국가뿐만 아니고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기본권이 대국가적 효력만 가지는 게 아니고 뭐죠? 기본권이 대사인적 효력. 나와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사인들, 뭐 사인 단체가 됐든 또는 어떤 개인의 사인이 됐든 자 이런 분들이 내 기본권을 침해를 하는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내 기본권은 이 사인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기본권의 효력은 대국가적 효력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점점 범위를 넓혀서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대사회적 효력도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인정하게 된 배경이 뭐죠? 우리 대사회적 효력을 인정하게 된 배경은 예전에는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뿐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마치 사인 권력이 뭐 언론이나 기업이라든지 이런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네 목이 막히는데요. 네 예전에는 국가밖에 없었는데, 자, 요즘에는 뭐죠? 언론이나 기업들이 마치 국가 권력과 같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를 하는 현상들이 많아지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권의 효력이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까지 확장해서, 네, 인정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인식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자, 오늘날의 기본권의 효력하면, 자, 최초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플러스 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정됐던 자 기본권의 대사회적 효력 즉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 기본권의 효력은 국가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자, 기본권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은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면 헌법 개정 권력도 구속한다. 기본권은 입법, 행정, 사법, 그쵸. 입법, 행정, 사법의 같은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고 헌법 개정 권력도 구속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네, 헌법의 전제 목적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있고, 자, 뭐죠? 국가 권력은 시원성을 갖나요? 특징에서. 여러분, 주권은 시원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주권, 즉 국가의 주인된 권리, 이 주권은 만약에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주권을 갖는 거죠. 시원성을 갖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거고, 누가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있는 건데요. 그렇죠. 굳이 누가 줬냐 따지면 신이 줬겠죠. 주권은. 그렇죠. 이 주권의 주권, 네, 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헌법의 제정 권력자가 돼서 헌법을 제정한 것은 당연한 거고, 자, 이 국가 권력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시원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국가 권력, 즉 입법행정사법이라는 이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만들어진 권력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헌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은 만들어졌죠. 즉 예전에 헌법에 의해서 이 국가 권력이 만들어질 때, 자, 뭐죠? 입법은 국회에, 그 다음에 사법은 법원에, 행정은 정부에 갖다 줘라. 자, 이렇게 상권 분립으로 찢어놨겠죠, 여러분.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국가 권력은 없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은 만들어진 권력이다. 국가 권력은
네, 처음부터 시온성을 갖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뭐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겠죠. 자,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뭐냐면, 자, 헌법에 부합된다는 거죠, 여러분. 즉,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헌법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국가 권력은 무엇보다 하위예요? 당연히 헌법보다 하위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은 원래 자체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헌법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명시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국가 권력이 창조가 된다. 자, 이런 거죠. 그렇다면 헌법의 전제 목적, 즉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헌법의 전제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 즉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은 국가 권력을 당연히 뭐죠? 구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구속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헌법대에 보시다시피 128조에서 130조까지 자, 헌법 개정 절차, 즉 헌법 개정 권력이 자, 어떻게 되는지 누구인지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헌법 개정 권력도 구속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네. 헌법 제정 권력보다는 헌법 개정 권력이 미치니까. 물론 헌법 개정 권력자도 국민이고 헌법 제정 권력자도 국민인데 당연히 헌법 제정보다 헌법 개정이 하위에 위치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 기본권은 헌법 개정 권력도 구속합니다. 즉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기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개정은 못하겠죠. 그 자체가 바로 뭐죠? 헌법 개정 권력을 기본권이 구속한다 이런 거죠. 즉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자, 국가 권력,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뭐죠? 헌법 개정도 구속을 한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무슨 말이냐면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즉 사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또는 행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 그 다음에 헌법 개정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에도 우리는 그 기본권을 구제를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자, 기본권이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네, 그 기본권 침해를 배제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국가 권력은, 자, 입법, 행정, 사법, 자, 이 삼권이, 기본이고, 그렇죠. 네, 기본이고, 바탕인데, 이 국가 권력 중에 또 다른 어떤 뭐죠? 강제성? 네, 권력과 비권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국가 권력은 권력 작용뿐만 아니라, 자, 비권력 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력 작용이 있고, 국가 권력에는, 네, 한마디로 그냥, 강제성, 국가가 너 이렇게 해! 라고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권력 작용이 있고, 자, 비권력 작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국가가 이렇게 해! 라는 게 아니고, 뭔가 사인과 뭔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작용하는 그 비권력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즉, 관리작용, 비권력 작용으로는 자, 관리작용이 있고, 자, 국고작용이 있는데, 자, 권력작용은 해라고 하는 거고, 자, 비권력 작용 중에서 이 관리작용은 무엇이나 그냥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관리, 즉, 강제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관리작용, 자, 관리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국고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국가 권력 중에는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권력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고, 비권력작용 나눌 수 있는데, 권력작용은 뭔가 강제성이 부여돼. 뭐뭐뭐 해라! 자, 이런 거죠. 그쵸? 정당성의 근거, 즉, 헌법에 부합되는 정당성의 근거를 가지고 국민에게 국가가 가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권력작용이고, 그 다음에 비권력작용은 그렇지 않은 모든 국가의 작용을 우리는 비권력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권력작용에는 자, 관리작용과 국고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리작용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 국가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에 대한 관리. 국고작용 등이 있는데, 자,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에 대해 기본권에 대해 국가적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국고작용에 관련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는데, 왜 견해대립이냐면, 자, 국고작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가 사경제, 그쵸? 공경제가 아니고 사경제, 네, 사경제 주체로서 여기 있네요. 밑에 제가 적어놨네요. 국고작용은 자,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함. 즉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침.
다수설인데, 자,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고작용이라는 건 이런 거죠. 국가가 어떤 공공주체로서의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사경제 주체로서, 네, 사인과 동등한, 즉, 사인이 뭐죠? 네, 우리들인 거죠. 네. 국가가 아닌 우리들, 공공기관이 아닌 우리들, 이 사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네, 경제적 활동을 말함. 즉,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기획자정부 또는 교육부에서 이제 뭐 어떤 부서를 하나 신설을 했는데, 그 부서에 뭐 인원을 100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 100명이 일할 뭔가 사무용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컴퓨터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다 이럴 때 국가가 강제로 컴퓨터 회사에 가서, 야, 내놔. 야, 컴퓨터 100만 원인데 10만 원, 한 대씩 10만 원씩 줄 테니까 가져와.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자, 뭐예요? 얼마냐 물어보고 너 우리한테 납품해 줄 수 있느냐? 국가도 똑같이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협상하고 가격을 깎고 더 좋은 부품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컴퓨터를 납품받고 책상과 의자를 납품받고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자, 이 사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국고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이 효력이 미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에는 기본권의 효력이 미쳐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뭐죠? 넘사벽이라고 하는 거죠. 넘사벽. 네, 넘을 수 없는 국가라는 이 벽. 오, 두려운 거죠. 내가 국가랑 뭐죠? 네, 거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죠. 네,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야 당연히 국부작용 즉 국가가 납품을 하라 그래도 국가가 장난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여기에 대해서 기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거죠. 국부작용을 통해서도 국가는 충분히 국민의 기본권을 뭐죠? 침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다수사로. 그래서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소수설은 뭐죠? 아니다.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건데, 당연히 물건 깎고 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동등한 주의에서 경제적 활동하는 것까지 기본권의 효력이 미쳐야 되냐? 이런 거죠. 하지만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얘기하는 쪽은 당연히 국가가 자기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버럭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야, 너 말 잘 들으면 200대 살게, 100대 살 거 200대 살게,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300대 살게, 자, 이러면서, 네, 그 상대방을, 네,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고작용에도 기본권 효력이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가소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 여러분? 재밌는 거죠, 여러분. 네. 하여튼, 네, 국가가 문제죠. 네. 농담이었고요. 네. 자, 기본권의 대사인적 필요 볼까요? 두 번째로. 자, 배경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과거 군대 입헌주의 시대에 있어서 그쵸. 절대 왕정 시대에서 이제 군대 입헌주의 헌법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대한 방어, 그 보장법이 주된 관심사였다. 왜냐하면 절대 왕정 시대에는 군주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뭐죠? 재산을 뺏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이 기본권은 다 국가 권력, 너만 날 건드리지 않으면 돼.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건들지 마라. 이게 근대 입헌주의 시대의 기본권의 마인드였습니다. 야, 너 절대왕정 시대에 내 기본권을 건드렸는데 이제는 그만 건드려. 나도 너 하루랑 너한테 해코지 안 할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뭔가 적극적으로 뭐죠?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너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자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방어와 그 보장 방법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왕정 시대에 근데 입헌주의 시대에는 국가에게 뭔가 자유를 요구한다거나 기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국가 너만 나를 건들지 않으면 된다라는 어떤 방어적 그 보장 방법이 자 기본권의 어떤 주된 관심사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 자, 근데 오늘날에는 자, 어떤 거대 기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강자로부터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상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현실이 아니죠. 네, 현대로 넘어오면서 예전에는 국가 권력만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거대 기업 또는 사회적 강자 그렇죠. 거대 기업에서 야 너 해고다 이러는 거죠. 바로 내 생존권적 기본권을 기업이 침해를 하는 거죠.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 해고시킬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감봉할 거야.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또는 어떤 사회적 강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내가 돈 올릴 거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너 임대인 임차인한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뚝뚝 올리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마치 이제 사인들이 예전에 절대왕정 시대에 했던 국가 권력, 군주가 했던 그런 이상한 짓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만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날에 보니까 거대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강자 등으로부터 내 기본권이 침해된다. 자, 이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고 그쵸? 이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헌법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영역, 이 대한민국 영역인 거죠, 영역. 자, 영토, 영의 영공인 이 영역 내에서 우리의 헌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당연히 국가 권력뿐만 아니고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른 어떤 기타 세력으로부터도 내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최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죠. 자, 그런 증대가 되면서 기본권이 이제 국가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사인에게도 효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죠. 효력 부정설. 자,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 자, 효력 부정설. 그 다음에 직접 적용설, 간접 적용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사인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느냐, 사인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치느냐. 처음에는 첫 번째는 효력 부정설. 자, 기본권은 국가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국가에게만 효력을 미치고, 네, 대사인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는 게 효력 부정설이고, 자, 직접 적용설은 뭐죠? 헌법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구속하고 있는 것처럼, 자, 헌법 규정 자체가 사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직접 적용설이라는 그렇습니다. 이 헌법의 이 조항이 사인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직접 적용설이고, 자, 간접 적용설은 뭐냐면 한 단계 거치는 거죠. 헌법이 직접적으로 사인에게 네,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헌법이 법률을 통해서 그렇죠. 법률을 통해서 사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이런 것 한 단계를 건너뛴 거죠. 그래서 간접 적용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이 아니고 한 단계 거쳐가지고 가는 것. 간접 적용설인 거죠. 따라서 이 기본권에 대해 사인적 효력에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효력을 부정하는 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헌법 조항에 직접적으로 사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직접 적용설이 있고 자 간접 적용설은 뭐냐면 헌법이 직접적으로 사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법률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미친다 즉 간접 적용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바죠 여러분. 자, 간접적용설은 맞죠. 직접적용설은 공사법의 이론적 체계를 파괴하려는 결과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직접 만약에 기본권, 즉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고 이 헌법의 조항을 직접적으로 사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자, 헌법을 구체화시킨 법이 바로 법률인데, 즉 법률은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국가와 나와의 관계가 공법이고,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사법인데, 즉 헌법을 구체화시킨 게 법률인데, 즉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체계가 있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라는 이 법령의 체계가 있는데 만약에 헌법 조항이 국민에게 바로 미친다고 하면 이 중간에 있는 건 뭐냐?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법, 즉 법률, 법률 밑에 있는 명령, 규칙, 조례는 뭐냐? 이런 거죠.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적용서를 취할 경우에는 뭐죠? 공사법의 이론적 체계가 당연히 파괴되는 거 아니냐? 헌법, 법률, 명령규칙, 조례 이렇게 쭉 내려가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헌법이 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요. 국민이라죠. 그 사회에게 영향을 미치면 도대체 여기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이 법률이랑 명령규칙을 왜 만들어놨냐 이런 거죠. 다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즉 직접 적용설은 자 공사법의 이론적 체계를 파괴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 질서의 어떤 통일적 관점, 그 다음에 사적 자치의 존중. 그렇죠, 여러분. 네, 사적 자치, 오늘날의 어떤 사적 자치 존중 원칙이 있잖아요, 민법에서. 자, 이 사적 자치 존중의 측면에서, 자, 사법상의 일반 조항, 신의 성실, 권리남용 금지, 공소의 양속을 통해, 자, 간접적으로 타인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뭐죠? 사법상의 일반 조항이라는 신의 성실이라는 게, 뭐, 권력남용 금지라든지 공소의 양속, 자, 이런 어떤 사법상의 일반 조항 또는 어떤 뭐 신의 성실 또는 어떤 원칙, 권력남용의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어떤 공소양속, 공소양속 뭐죠? 선량한 양속이나 풍속인 거죠, 여러분. 네, 공공질서, 공소양속.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뭐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법적 일반 조항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 사인에게 뭐죠? 효력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효력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당연히 공사법의 이연적 체계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기본권이 대사인적 효력이 또 효과를 보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 바로 이제 간접적용설인데 이 간접적용설이 자, 우리나라 통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별말 안 했는데 벌써 30분이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도 쭉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나가볼게요, 여러분. 네. 자, 기본권의 경합값 충돌을 볼까요, 여러분? 네. 힘드네요. 네,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여러분. 자, 기본권의 경합성 충돌. 자, 기본권의 경합값 충돌. 자, 기본권의 경합은, 자, 여러분, 기본권의 경합, 딱 충돌이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기본권의 경합은 뭐냐면, 기본권 주체가 한 명이에요. 네, 기본권 주체가 한 명, 나 한 명인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는데, 내가 침해당한 기본권이 뭐죠? 한 개뿐만 아니고 두 개예요. 예를 들어서 양심의 자유도 침해를 받았고 종교의 자유도 침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헌법재판소에 어떠한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청구를 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기본권의 두 개가 경합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국가 권력이 내 기본권을 침해했는데 내가 침해당한 기본권이 두 개가 아니고 다섯 가지예요. 양심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뭐 이런 것들 다 침해를 받은 거죠. 그럼 나는 도대체 내가 침해받은 기본권 중에 어떤 기본권을 구제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얘기를 할까, 청구를 할 것인가? 자, 이게 바로 이제 기본권의 경합이라는 문제인 거죠. 기본권의 주체가 한 명이죠, 한 명. 그렇죠. 한 명인데, 얘가 침해받은 기본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기본권 주체 한 명 안에서, 이게 경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이 어떤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얘기하면 나머지 기본권이 다 구제가 되려나 이런 문제죠. 하지만 이 기본권의 충돌은 뭐냐면 기본권 주체가 한 명이 아니고 기본권의 주체가 원칙상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기본권이 충돌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내가 흡연할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분들 네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거죠. 네 학생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라고 네 판례도 있어요. 네 판례가 아니죠.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돼 있어요. 자, 흡연권, 자, 흡연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자, 먼저 건강권. 나는 그 담배 냄새 맡기 싫어. 그래서 건강권. 즉, 나는 흡연할 자유를 주장을 하고 상대방은 자신의 건강권을 주장을 하면서 너 흡연하지 마라 하면 당연히 둘 사이의 기본권이 둘 다 기본권인데 기본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결과를 발생하죠. 충돌하는 결과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의 경합은 기본권 주체 한 명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 기본권의 충돌은 원칙적인 게 아니죠. 기본권의 충돌은 둘 이상의 기본권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네, 기본권 경합과 충돌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기본권의 경합. 자, 하나의 기본권 주체. 그렇죠. 하나의 기본권 주체. 기본권 주체가 한 명인 거죠. 자,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둘 이상의 기본권을 그렇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당했는데 내 기본권이 하나만 침해당하는 게 아니고 네, 계속해서 뭐죠? 두 개가 침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본권이 하나가 침해당하면 무조건 두 개가 침해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행복추구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모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며 헌법의 지도 원리, 지도 이념이 되기 때문에
내가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해도 당연히 통신의 비밀을 통해서 내 행복이 추구가 되기 때문에 행복주권이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에서 뭔가 내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반드시 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어떤 주장하는 게 뭐냐면 행복 추구권인 거죠. 이 행복 추구권은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다. 범죄가 아닌 이상. 만약에 뭐 살인, 나는 살인함으로써 희열을 느낀다. 아침부터 너무 센 얘기인 거죠, 여러분. 희열을 느낀다. 나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면서 남의 등을 치면서 나는 희열을 느낀다. 내 행복을 추구한다. 자, 이런 것들은 행복 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런 것 제외하고는 다 행복 추구권에 걸립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이 침해하는 것.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본권의 경험은, 자,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둘 이상의 기본권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 그렇죠, 여러분. 이들 기본권 간의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에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는데 내 기본권 침해당한 기본권이 세 개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관계 경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본권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자, 경합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기본권 간의 사공 관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기본권 경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교단체가 신문을 발행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종교 자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신문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그렇죠. 만약 국가에 의해서 어떤 종교단체가 신문을 발행하는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서 어떤 뭐죠? 그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런 종교단체는 어떤 종교의 자유하고 또는 신문인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종교의 자유와 이 언론의 자유 둘 사이의 상호 관계는 뭐가 돼요? 네, 기본권의 경합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기본권의 경합은, 자,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 기본권이 적용되면, 예를 들어서, 자, 공무단임권, 그렇죠? 국가의 공공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 공무단임권과, 자, 직업의 자유, 그렇죠? 충돌됐을 때, 자, 직업의 자유는 뭐죠? 조금 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어떤 직업의 자유라는 권리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 자, 공무단임권이라는 것은 뭐죠? 직업 중에서도 공무라는 특별한 뭐죠? 직업의 자유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단임권과 직업의 자유는 뭐죠?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만약 국가가 내 공무단임권을 침해하면 내 공무단임권만 침해하는 게 아니고 공무단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직업이 되기 때문에 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즉 직업의 자유도 국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침해하지 마라. 그리고 공무단임권과 더불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판단할 때는 자, 공무단임권만 판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직업의 자유는 해결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적 기본권의 관계 즉 경합이 일반권과 특별적 기본권이 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공무단위권, 즉 이 특별기본권을 구제함으로써 이 일반 기본권이 같이 구제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둘 다 판단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공무단위권이 판단하면 당연히 직업의 자유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네, 두 개를 다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뭐죠? 특별 기본권만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룬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개별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자, 행복추구권은 개별 기본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자, 어떤 개별 기본권과 추구권을 둘 다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개별 기본권이 행복추구권보다는 뭐죠? 특별 기본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개별 기본권을 구제함으로써 당연히 행복추구권도 구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장할 때 둘 다 주장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가 그렇게 쑤시지?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요? 여러분도 혹 여기 쑤시는 게 있나요? 제가, 네,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살쪄갖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어떤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또는 다른 어떤 사회사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뭐, 여튼, 이랬을 때,
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떤 뭐 국가가 주장을 한다, 국가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 했을 때, 자 개별 기본권뿐만 아니라 행복 추구권까지 둘 다 동시에 주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혹시나 우리가 개별 기본권을 어떤 특별히 아니죠. 네, 어떤 하나의 어떤 개별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그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건에서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내가 주장하는 권리만 검토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어떤 하나의 개별 기본권만 주장했다 하면 그게 어떤 요건에 맞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은 다 주장하는 거죠. 당연히 행복주의권은 당연히 들어가고 다 주장하고, 헌법재판소가 개별 기본권을 검토했는데 이건 해당되지 않는데 행복주의권이 또 주장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지, 다 걸리기 때문에 되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나의 기본권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그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장하는 권리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주장하면 헌법재판소가 하나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을 다 주장하는 거죠. 물론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그렇죠,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믿고 있기에는 너무 안이한 태도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을 다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여튼, 네. 자, 개별 기본권과 행복주의권은 당연히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이 경합한다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 등, 그쵸.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비밀보다 조금 더 특별한 거죠, 여러분. 조금 더 범위가 좁은 거죠. 그래서 이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검토하면 이 사생활의 비밀은 당연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기본권 경합에 있어서 어떤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 기본권을 검토함으로써 일반적 기본권도 함께 구제되는, 네, 결과가 낳는 거죠.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전자의 기본권만 적용한다. 즉, 뭐죠? 특별 기본권, 즉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권 두 개가 있을 때, 다른 기본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기본권만을 적용을 한다, 검토를 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어, 어,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음, 여러분 되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이렇게 없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올려놓을게요. 음, 어, 올려놓고, 올려놓고, 제가 오늘 저녁에 나머지 것을 올려놓을게요. 네. 오늘 저녁에 나머지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자,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 그 나머지 강의는, 자, 원래 제가 일주일 정도를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기간을 두는데, 자, 오늘 저녁에 올리는 그 나머지 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자, 2주간의 기간을 줄 테니까, 네, 2주간의 기간 안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고, 네,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네, 제 신병? 신병까지는 아니죠, 여러분. 네, 여러분의 어떤 강의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네, 급하게 해결돼야 될 이제 문제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제가 오늘 오후나 저녁에 다시 찍어서, 네, 동영상 촬영해서 여러분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네, 그 아니죠. 네. 오늘 거는 제가 2주씩 드릴게요. 2주. 네, 2주씩 드릴 테니까, 2주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2주의 기간 안에 여러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나머지 부분, 즉, 효력의 제한의 자, 효력이나 제한의 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하고, 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기본권의 충돌, 그 다음에, 자,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자, 이 부분은 뭐죠? 제가 오늘 저녁에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자, 이번 주 강의는, 어, 2주간에, 2주간에 들을 수 있는 기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죄송하고요. 네, 네, 제가 요즘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이 어떤 너그러운, 네, 넓으신, 아량으로 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튼,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는 제가 다음 주차 강의 안에 얘기를 작성해 놨습니다. 사실은 이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는 조금 중요해서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정리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싶어서 제가 작성을 또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 강의안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오늘 저녁에 제가 올린 그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들, 네, 놓쳐가지고 못 들으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 1차 시험을 올려놨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네, 혹시나 못 들으신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저희가 하던 그 패턴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은, 네, 제가 혹시 2주가 지나더라도 네,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다고 일부러 뭐 안 듣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자, 비대면 수업이라서 내 수업만 통실히 듣고 그럼 제가 제출하라는 과제만 잘 제출하면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네 섭섭치 않은 점수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녁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